파트 3 동물생리학 27장 발생 249페이지에 11번 문제. 자, 문제는 포유류의 회전형 나날이란 말이 없는데 생쥐의 초기 배아 발생에서 안세포 덩어리를 구성하는 세포율에 대한 실험,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회전형 나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시험장에서 정말 3분 내지 5분 안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서 꼭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한 2.5개 정도 별표 이해하면 좋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생할 때 처음에 수정란 하나에서 분열해서 여러 개의 세포가 이렇게 되죠. 어떤 적당한 수의 세포, 뽕나무 열매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상실기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상실기의 세포를 16세포기라고 그냥 보고 있네요. 16개 세포가 됐을 때를 상실배라고 하자. 근데 포유류 똑같은 생쥐인데 상실기 세포 여러 개를 준비했더니 안쪽 세포 수가 굉장히 다르대요. 안쪽, 바깥쪽에 있는 세포와 안쪽에 있는 세포의 숫자가 다르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해설 427쪽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16세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8세포기도 하나 더 그렸습니다. 8세포기 때 이렇게 된 세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된 세포. 근데 포유류는 어떤 일을 한다고? 회전형 나날을 한다 라고 했지.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분열면이 이 그림처럼 빨간색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개의 16세포기의 상실배를 제가 얻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그냥 그린 거야. 이 보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16세포기인데 그 전 8세포기 때 요 모양이다가 지금 빨간색 방향으로 세포 분열한 거. 그러니까 원래 분열면하고 모두 다 수직으로 그 다음 분열이 일어난 게 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8개가 안에 있고 8개는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럼 16세포기 때 안세포의 수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그 또 극단에 있는 또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8세포기 때 세포 모양이 이래. 근데 원래 했던 분열면하고 평행하게 모두 세포 분열하는 케이스가 또 있겠죠. 그게 이제 아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밖과 안으로 봤을 때 모두 다 밖에 있는 세포니까 안쪽에 있는 세포는 하나도 없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보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분열을 할 때 또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했죠. 그 다음 나날을 해서 32세포기가 될 때 뭐 모두 수직의 방향으로 분열을 해서, 원래 지금 했던 이 빨간색하고 수직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원래 빨간색 면으로 분열을 했었는데 요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파란색 방향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도 원래 분열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었는데 또 그거의 수직으로 분열하는 걸 제가 아래쪽에다 그렸습니다. 원래 방향의 수직. 극단적 케이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우리 상실기 때는 이거를 안세포 덩어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상실배에 그냥 바깥쪽에 있는 세포가 있고 안쪽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형광물질을 바깥쪽에 있는 세포한테만 넣어줬대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기다린 거지. 그러면 32세포기, 그 다음에 64세포기가 되는데 64세포기를 포배기라고 이 문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포배기 때 상태를 64세포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때 이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포배기 때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영양아세포라고 하죠. 여기는 영양배엽세포라고 이름을 그냥 불렀네요. 그 다음에 포배기 때 안쪽에 있는 세포들을 다 통칭해서는 안세포 덩어리라고 하죠. 인너셀 매스. 맞아요? 그때 내가 16세포기 때 바깥쪽 세포에다만 표시를 했는데 64세포기 때 안세포 덩어리 전체 중에 형광 표지된 안세포 덩어리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다음과 같더라.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제가 극단적 케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해설로 돌아가서 16세포기 때 이 위에 있는 아이처럼 되어 있을 때 바깥쪽에다 형광을 표시를 해줘. 그럼 안쪽에는 형광이 하나도 없겠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수직으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파란색 라인으로 하면 이게 64세포기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안쪽 세포수 64세포기는 그림을 그리기 힘드니까 32세포기 때 안쪽 세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죠. 그 16개 중에 형광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단적 케이스를 한번 여기다 써보면 16세포기 때 안세포가 8개, 바깥쪽이 8개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회전형 나날을 해서 제가 32세포기를 했지만 전체 16개 중에 0개가 형광을 가지고 있죠. 안쪽 세포 중에서 토탈 안쪽 세포 에서 0%. 그래서 원래 안쪽 세포 수가 많았으면 64세포기 때 형광을 가진 세포가 거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자, 아래 그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별표. 처음에 안세포가 없는 아이인 경우에 수직으로 분열을 하면 32세포기 때 안쪽 세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 중에 16개가 모두 형광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안쪽 세포가 없었고 바깥쪽이 다 16개인 경우에는 바깥쪽에도 형광을 표시했을 때 그 다음 세포 분열하게 되면 안쪽 세포 모두 형광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결과가 사실 지지하는 거는 세포마다 나날 방식이 다르고 그 전에 바깥쪽 세포가 많았었던 거는 결국에 안세포가 많아지고 안세포가 많았던 거는 바깥쪽 세포가 더 많아진다. 이런 결과를 지지하는 겁니다. 자, 기억. 안세포 덩어리 세포수는 상시기 때 결정된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 비율이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16, 여기 위에 보면 만약에 안세포 세포가 2개, 바깥쪽이 14개인 경우에 이게 그대로 상시기 때 안세포 덩어리가 결정되면 이 2개가 결국에 안쪽 세포가 되겠죠. 나중에 안세포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내가 16세포기 때 바깥쪽에만 형광을 표시했으니까 만약에 상시기 때 결정되면 이 안세포 덩어리의 형광률은 0%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꽤 높은 비율로 형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추론을 통해서 분명 틀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설명했지만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8세포기 이후에 배아마다 분열 방식이 서로 달라야만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죠. 그 오른쪽 데이터의 극단적 케이스를 제가 왼쪽 그림으로 설명을 지금 했잖아요. 다르다고 하면은 위의 데이터가 그대로 설명이 되죠. 그 전에 했던 분열면하고 수직 혹은 수평으로 이렇게 분열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을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은 지식형으로도 틀리죠. 배아마다 나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안세포 덩어리를 형성하는 수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나날 유형은 오늘 배웠듯이 난황의 양 및 분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건 동물문에 따라 다르지 하나 동물문 뭐 성게냐 극피동물이냐 연체동물이냐에 따라 다르지 이것처럼 한 종 생쥐에서 나날 유형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결과는 회전형 나날을 하기 때문에 안쪽 세포 수가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니은만 맞다.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런 문제도 나왔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